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1월 10일 이슈 방담 208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총무처 GSA가 승자를 자처하고 있는 바이든의 권력 이양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너는 헌법적 당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펜실베니아에서 무려 80만 표가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 클럭 카운티에서 내부 고발자 증언이 나왔는데 바이든과 해리스 캠프가 주민 데이터를 조작해서 불법 유권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아리조나에서 재검표와 선거 후 오디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펜실베니아,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아리조나 이 모든 주에서 승패가 뒤집어져서 트럼프 승리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늦어도 트럼프 승리는 11월 중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4.15 부정선거도 미국의 11.3 부정선거와 함께 깨끗하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명의 조지아주 출신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소속 조지아주 국무장관인 브래드 라펜스퍼거에게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실패했다면서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감금되어 개표를 참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12명의 공화당원들을 주장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최대 80만 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 개표원들이 내놓고 저지른 부정을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 법원에 105쪽짜리 준비 서면을 제기했는데 펜실베니아주가 2020년 총선에서 투트랙 투표 시스템을 운영해서 표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부정과 무효로 처리될 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상원 원내천무 미트 맥코넬과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함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하이오 검찰총장 데이브 요스트가 대법원에 펜실베니아 공화당원들을 지지하는 프렌드 오브 더 코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선거일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해서 계상하라는 펜실베니아 대법원의 10월 말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의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법원에 적절한 반응이 없으면 펜실베니아에서 표가 주 헌법에 따라 개표와 계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프렌드 오브 코트에서 데이브 요스트가 썼습니다. 여기에 차장검사 베냐민 플라워스와 마이클 핸더샷이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법원이 공화당의 주장을 고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은 전혀 참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수십만 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투표일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개표하고 계상하라는 펜실베니아 대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변호인이자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는 50명의 공화당 참관인들이 필라델피아 선거관리 직원들에 의해서 선거 당일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표도 참관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개표된 약 80만 표는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된 표는 모조리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면 4.15 총선은 전부 무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줄리아니는 공화당 참관인 50명 문 밖에 있는데 80만 개의 표가 닫혀진 문 안에서 개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우편투표가 펜실베니아 법에 따라 들어온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줄리아니가 말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법에는 표가 유효하고 우편투표가 유효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참관인이 개표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갇혀 있었고 그래서 단 한 개의 표도 참관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준비가 되어 있는 55명의 공화당원을 갖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활동을 관찰했으나 표는 단 한 개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받지 않은 표는 불법표라고 루디 줄리아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4.15 총선은 모조리 불법표만 개표했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줄리아니는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피츠버그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를 제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고 공화당원들은 만일 표를 참관하게 되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줄리아니가 전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표가 피츠버그의 2배라고 줄리아니가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지난 주말 팍스뉴스 호스트 마리아 바르티로모에게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되어 있다. 최대 50명의 목격자가 있다. 이것은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으로 내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바다에서는 클락 카운티 개표 종사자가 서명을 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그는 불법 유권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 데이터의 증거가 만들어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사전선거를 한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의 14일 중에 13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관련 종사자의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유효한 아이디가 없는 유권자들이 주차장에 나가서 어떤 조치를 받은 후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유효한 네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유권자들이 아이디를 조작해서 유권자 등록을 만들었고 그 후 그들이 투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바이든 해리스 버스, 텐트 또는 테이블이 있었고 수많은 연설가, 댄서, 음악 그리고 축제가 있었고 유권자에게 음식과 음료 그리고 정치 기념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는 또 우리 팀 리더가 매일 여러 번 바이든 해리스 팀에 가서 투표장에서 100피트 떨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버스와 밴이 14일 동안 7, 8일 와 있었습니다. 개봉되지 않은 우편투표를 열어서 바이든 해리스 밴으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직접 이명이 다수의 개봉되지 않은 우편투표 봉투를 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그것을 바이든 해리스 밴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투표지에 표시를 했고 그것을 공식적인 핑크색과 흰색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개표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5, 6명의 인원들이 내 주위에 인간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편투표 봉투를 열고 투표지에 표시를 하고 핑크색과 흰색 반송 봉투에 넣는 4명의 인원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클락 카운티 유권자 등록원인 조 글로리아는 그의 사무실이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를 접수했으나 선거가 완료되기 전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의회가 재검표를 하고 있고 포괄적인 선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한 위스콘신에서는 이미 선거 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표차가 2만 표에 불과해서 당락이 가장 먼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1, 2주일 안에 트럼프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서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총무처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GSA가 승자를 자처하고 있는 바이든의 권력 이양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캠프가 총무처 GSA에게 권력 이양 Transfer of Power를 승인하라고 요구하자 GSA는 아직 상황을 평가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GSA와 우리 행정관들은 지속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GSA 대변인이 지난 월요일 에포크타임스에게 말했습니다. GSA 행정관 에밀리 머피는 오로지 헌법적 절차에 근거해서 분명한 승자가 명료해질 때 권력 이양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정관의 확인은 대통령 이양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법은 바이든 이양팀에게 계속 정부로부터 선거 이전 서비스, 제한된 사무실 공간, 컴퓨터, 보안을 위한 배경조사를 제공한다. GSA는 선거 사이클 아래 모든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GSA는 트럼프 캠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이든 캠프의 권력 이양 요구를 반려할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만일 GSA가 바이든의 권력 이양 요구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바이든 캠프가 즉각 연방기금으로부터 여행 경비와 급여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1963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GSA가 승자를 결정할 때를 결정할 것입니다. 승자가 결정되는 때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연방 재정을 열어서 당선자와 그의 캠프에게 연방 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들어오는 정부는 1월 20일까지 연방 재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11월 중으로 트럼프가 재판을 통해서 선거인단 270석 이상 확보해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 후 4.15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미국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민경호 의원에게 힘이 잔뜩 실릴 것이고 4.15 부정선거에서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